누구에게나 바꾸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고객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고, 마케터들은 사람들의 구매 결정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리더들은 조직을,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변화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를 위해 설득하고 구슬리고 압박하고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현상처럼 사람과 조직 역시 기존의 활동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 하기보다 항상 해오던 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자신의 가치관을 대변해 줄까를 고려하기보다는 항상 지지해오던 정당을 보고 투표합니다. 이러한 관성을 깨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와 같은 접근법은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이 비효과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마케팅학 교수 조나 버거의 캐털리스트는 변화를 가로막는 5가지 장벽을 효과적으로 없애준다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장벽은 타인의 설득에 저항하는 리액턴스 효과, 또 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는 소유 효과, 또 수용 범위 밖의 정보를 거부하는 거리감, 불확실한 상황을 접하면 일시 정지하는 불확실성, 더 많은 증거를 원하는 보강 증거의 5가지입니다. 캐털리스트는 이 5가지 장벽을 없애는 법을 풍부한 일화와 연구 자료를 토대로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각 장 끝에 스터디 케이스를 실어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의 촉매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직접 5가지 장벽을 점검해 보게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인식합니다. 외부의 영향이나 다른 이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인식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선택을 맡기는 것을 꺼립니다. 인간은 선택권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설사 나쁜 결과로 이어진데도 직접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자유의 선택권이 위협받거나 실제로 제약되는 경우 자신이 여전히 자주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금지된 행동을 합니다.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해도 개의치 않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행동을 금지한다는 경고를 들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자유에 대한 제약은 이처럼 일명 리액턴스 효과라는 심리 반응을 유발합니다. 리액턴스 효과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할 때보다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라고 권하면 이를 자유에 대한 제약과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리액턴스 효과를 줄이려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촉매를 통해 행위자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저자는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1. 메뉴를 제시하라. 2.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는 대신 물어보라. 3.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알게 하라. 4. 상호 이해의 분위기를 형성하라는 4가지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강요보다는 오른팔에 맞을래, 왼팔에 맞을래 라고 선택권을 주면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크푸드는 비만을 초래합니다 라는 단정적 선언보다 정크푸드가 당신의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리액턴스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답을 말한 사람에게 일종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답과 맥락을 같이 하는 행동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현재 상태의 2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노트북을 바꾸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쓴 사용 후기를 읽어보고 사양과 가격을 비교하고 뭐가 최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후 새 컴퓨터를 주문하고 배송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새로운 구성과 시스템에 적응도 해야 합니다. 이 유무형적 노력은 전환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심리적, 절차적 걸림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꿀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환 비용 때문에 기존 방식이 비합리적이나 비효율적이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유지하려 합니다. 새로 나온 휴대전화가 기술적으로 훨씬 괜찮고 디자인도 예쁘더라도 익숙한 사용법을 포기하는 잠재적 손실이나 이런저런 단점 때문에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유 효과에 대응해 변화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1. 바꾸지 않을 때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부각해라. 2.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없애라는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익과 손해가 같다면 사람들은 손해를 더 크게 인식합니다. $10를 따는 것과 $10를 잃는 것을 같은 크기의 효율과 비효율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잃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이익을 얻을지 보다는 시간과 돈을 얼마나 손해보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소유 효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오래된 자동차의 부품 생산을 줄여나감으로써 구형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비싼 정비료 때문에 신차 구매를 고려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종료하거나 취소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용 영역 내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기각 영역 내의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배척합니다. 수용 영역과 기각 영역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는 일은 종종 잘못된 믿음을 바꿔주기보다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어도 수용 영역 때문에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더욱더 지키려고 반응합니다. 같은 경기를 봐도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서로가 상대팀이 반칙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원래 가진 관점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성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1.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중도층을 찾아라. 2. 작은 부탁부터 하라. 3. 공감대를 형성하고 판을 완전히 바꾸라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중도 집단을 파악해 먼저 설득하면 이들은 집단 내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옹호해 줍니다. 비만 환자에게 청량 음료 섭취를 당장 끊도록 지시하기보다 1리터짜리 마운틴듀 한 병만 덜 마시자고 제안하는 작은 부탁, 즉 점진적 제안이 변화의 디딤돌이 됩니다. 민감한 주제를 두고 대화할 때는 논쟁하는 대신 심도 있는 정취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더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할수록 사람들은 이를 더욱 기피합니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사업 구상이든 애매할수록 낮게 평가합니다. 불확실성은 종종 의사결정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새로운 것의 확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험 사용 가능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험 사용 가능성이란 얼마나 쉽게 어떤 상품이나 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것을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사용 가능성은 고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 사용을 통해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저자는 1. 무료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라. 2.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줘라. 3.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4. 취소를 허용하라 라는 4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4가지는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이용해보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으면 이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석의 문제가 뒤따르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믿거나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경우 해석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반면 한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까다로운 해석이 뒤따릅니다. 그 사람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됐을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당신의 반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럿이 이야기하거나 행동할 때는 그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강 증거는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보강 증거를 찾아 많은 이들을 설득하려면 1. 어떤 사람들이 관련되는 것이 효과적인지 2. 언제 보강 증거를 꺼내는 것이 효과적인지
3. 어떤 방식으로 이를 배치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강 증거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동질적인 사람들을 통해 의견의 타당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사람들을 통해 의견의 중복 삭제를 막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앞서 설명한 5가지 장애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유료 옵션을 결제하게 유도하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로 단박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드롭박스, 투자금이 동날 위기 상황에서 업계 최초로 무료 배송 정책을 도입해서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몰 자포스, 모두가 실패한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대성공을 거둬 담배 회사에서 캠페인 금지 소송까지 걸었던 척울프 등의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앞서 설명한 5가지 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득과 혁신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